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게 바로 2단의 안도영입니다. 네, 나이는 올해 24살이고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당에서는 영상미디어 부장을 맡고 있고 이제 국제마원공부 학생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원불교 법의 등급 중에서 가장 처음인 보통급과 그 10계문 중 1, 2, 3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10계문은 우리가 악업을 쌓지 않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규범들입니다. 계문은 이제 출제가 남녀를 구분이 없으며 각자의 법의 등급에 따라 계문을 체크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통급 4, 5, 6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4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입니다. 네, 여기서 연고는 그럴 수도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까닭으로 이제 보통급 4조에서는 그냥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닌 연고 없이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주가 아니라 이제 술을 부득이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고 조항을 둔 것은 이제 생활인의 종교를 지향하는 원불교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계문에 사로잡혀 음주를 허용해도 괜찮을 순간에도 무조건 계문을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불교 사전에서 연고 있는 음주는 이제 약용이나 중도농자의 피로 회복과 기한 방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제 시 부득이한 경우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아닌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득이하게 연고가 있을 때에만 과하지 않게 마셔야 합니다. 연고 없이 음주를 하게 되면 과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과음을 하게 되면 사람의 정신이 혼탁해지고 육체도 피폐해지며 심하면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금전과 시간도 낭비되고 혼탁한 정신에서 음주운전, 폭행, 범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렇게 정신이 더럽혀진다면 청정한 마음자리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연고가 있다 해도 과음을 하게 되면 이는 범계가 됩니다. 결국 술에 만취하고 정신이 혼탁해지는 결과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각산 시도연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입니다. 첫째는 술에 많이 취하게 되면 오는 해, 즉 어떤 인과를 받게 될지 철저히 생각하여 술을 멀리하고 먹더라도 과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전날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다음날 있을 시험을 망칠 가능성이 크니 술을 잘 마시지 않는 것처럼 인과의 이치에 따라 이후에 올 고를 알아 중도를 잡는 것입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술을 배우지 않거나 술을 마실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아직 술 특유의 향과 맛을 싫어하는 편이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멀리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술을 마실 일도 별로 없고 만약 있다고 해도 그냥 만나서 술을 마시는 목적이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는 자리는 되도록 가지 않는 편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그냥 물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을 마실지 말지 고뇌하거나 음주를 한 후에 오는 고에 괴로워하는 경계는 멀어진 편입니다. 네, 셋째로는 연고가 있어서 마시더라도 과음을 하게 되면 결국 정신이 혼탁해져 판단이 흐려지고 사람의 감정 조절이 어렵기에 무분별한 선택을 하기 쉬워집니다. 연고가 있다고 해서 마음껏 마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주량에 맞게 적당히 마시도록 기준을 뚜렷하게 세워야 합니다. 넷째로 술을 마시지 않고 그 시간을 진리 연마에 활용하거나 금전을 공익사업에 기부하여 사회에 기여하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그 복을 짓는 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술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지만 연고 없이 마시다 자칫 과음으로 이어져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고의 여부를 잘 살펴 계문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5조 잡기를 말며입니다. 네, 잡기는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투정, 골패 등 재물을 탐내는 도박이나 습관화된 오락같이 여러 가지 노름을 이릅니다. 잡기의 뜻풀이에서 대종사님 당대에도 널리 성행했던 놀이문화인 이제 바둑과 장기도 승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잡기로 포함되는 것처럼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승부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많은 온라인 게임도 잡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의 경우도 때에 따라 잡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얻는 방식 중 하나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유튜브에는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뿐만 아니라 게임, 예능 등 오락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기에 유튜브가 습관적인 오락의 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할 일을 미루게 된 경우 이 계문을 시켜옵니다. 저도 쉬는 시간은 대부분 유튜브로 여러 가지 재밌는 영상들을 시청하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늦어지거나 과제를 할 때에도 종종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하는 중간에 유튜브를 틀게 되면 과제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여 과제를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만큼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잡기는 자신의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 사사로운 놀이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잡기를 하면 쓸데없는 일로 헛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심성이 나태해지고 승부욕과 사행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인격을 타락시키고 가산을 탕진시키며 심하면 사회적으로도 주색, 절도, 강도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하였기에 쉬는 시간에 종종 온라인 게임을 했었습니다. 많은 게임은 이제 개발사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승부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었고 또한 쾌락을 자극하여 게임을 계속하고 게임 내 재화를 유혹해서 이제 사행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중학생 시절 방학 때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아침에 일어난 이후로 이제 밤에 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게임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쉬는 시간에 이제 게임을 하고 난 후 이제 게임을 하자고 정한 시간이 지났어도 이제 게임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또 승부심에 이길 때까지 더 하기로 했던 일이 미뤄졌던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그만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를 이기고 싶은 승부심이 나게 되고 이제 지게 되면 원망심도 나며 결국 이에 이끌려서 잘못된 취사를 하게 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잡기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상시응용주의사항 3조와 솔성요령 5조를 살펴보면 잡기를 할 시간에 법문을 연습하고 진리를 연구하는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쾌락을 쫓는 시간을 나를 채우고 성장시키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잡기를 하는 당시에는 즐거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후회를 부르는 반면에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이는 나중에 가서도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수행품 8장에 대한데요. 이제 대종경 수행품에서는 주색 잡기를 하지 않기만 해도 즉 계문을 잘 지키기만 해도 밖으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이 곧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주는 잡기에 쉽게 유혹될 수 있으나 이제 성령께서 밝혀주신 계문으로 이를 극복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유익하게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6조 악한 말을 하지 말매입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남에게 상처 주는 추악한 말, 욕설, 독하고 모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천냥빛을 갚는 정도의 복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남을 화내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모진 말을 하게 되면 좋았던 관계도 상극의 악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업은 결국 인과의 법칙으로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악한 말을 하다 보면 마음에도 영향이 가 스스로의 마음도 악해지기 쉽고 이게 습관이 들어서 추후에 자녀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이 악한 말은 당사자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당사자가 모르게 하는 것도 범죄가 됩니다. 대종경 인과품을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당사자가 없을 때 악한 말을 해도 그 기운은 통하게 되어 있어 상극의 인연이 만들어지는 씨앗이 심어진다고 밝히셨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그 기운이 통하는데 실제 말로써 밖으로 악한 말이 나오게 된다면 그 상극의 기운이 더욱 잘 전달되고 화강을 부르는 구업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사자가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을 잘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업과 관련한 정산종사님의 말씀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입이 화관만을 만드는 구시화문보다는 복도 장만할 수 있는 구시화복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잘못 써서 범죄를 하게 되면 화관을 부를 수도 있지만 이제 잘 쓰면 복을 부를 수도 있기에
우리는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 계문을 유념해서 마음을 돌려 화근을 부르는 악한 말은 자제하고 더 나아가서 복을 부르는 구업을 짓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학교 수업에서 조교님께서 공지를 매번 늦게 올리셔서 과제가 있다는 것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거나 수업 시작 시간이 지나도 이제 공지가 없어서 당일 수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꽤나 고생했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업을 같이 듣는 학우가 이에 대해 불평을 했었는데 저도 그에 동조해서 함께 그 조교에 대해서 악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악담으로 털어내었지만 나중에 생각하였을 때 뒤에서 악담을 한 것이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악담을 하기 전 그 조교를 볼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렇게 악담을 하고 난 이후 종종 조교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전에 했던 악담으로 인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조교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내뱉은 말들이 구업이 되어 박제되고 그 조교분과 상극의 기운이 통하던 느낌이었습니다. 이후로는 상대가 악담을 해도 동조하며 나도 악담을 꺼내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들어주거나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원망심을 알아채어 온전함을 챙기고 악한 말을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좋은 말 위주로 꺼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악한 말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말을 꺼내는 비율이 더 많아지니 이전보다 훨씬 마음도 편합니다. 이제 강연을 마치면서 이번 강연 주제가 제가 평소에도 상시일기로 체크하고 있는 보통급 계문들이다 보니 예전 강연들보다 저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 강연에 담아보면서 제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원불교 계문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연은 해당 법문에 대해 단어 뜻도 자세히 파헤쳐보고 관련된 성현들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고 공부해보며 그 지식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연 연마로 제가 평소 챙기는 계문에 대해 깊게 공부할 수 있어서 이 강연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고 좋은 기회 주신 강혜지 부회장님 그리고 부족한 저를 잘 이끌어주시는 교사님과 성현교무님 그리고 이 강연을 들으며 같이 공부해 나가는 도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